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기사 보시면요. Anti-LNG campaign is holding up. 즉 LNG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시위 중이라는 거죠.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뭔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6월 26일 회의를 앞두고 지금 LNG도 화석 연료이고 온실가스인 CO2 배출하니까 이거 사용 규제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탄 슬립이라고 해서 메탄 가스가 연소되는 게 아니고 메탄 가스 그 자체가 직접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현상을 메탄 슬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천연가스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발생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면은 메탄 슬립 발생하면은 메탄 그 자체는 CO2보다도 온실가스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IMO 규제에 메탄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뭐 이런 내용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Say no to LNG 캠페인. 그래서 그 LNG 반대하는 이런 시위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런 어떤 그 조직적 그 시위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Climate Works Foundation이라는 재단에서 그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구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Greenwashing LNG as a clean shipping fuel. LNG가 청정 해운 연료라고 그린워싱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글로벌 거대 선사나 에너지 공룡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프랑스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CMA, CGM이나 토탈 에너지를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저 단어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머니 란더링, 돈 세탁과 비슷한 그런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그 머니 란더링이 범죄의 흔적이 짠떡 묻어 있어서 아주 그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범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거 아닙니까? 머니 란더링. LNG가 사실은 CO2 배출하는 더러운 연료인데도 청정 연료라고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도 보시면은 LNG가 지구 부수지 못하게 LNG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 뭐 이렇게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워싱.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 위기에 이건 분명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위기에 전 인류가 공동 대응하자 뭐 이런 점에는 전혀 이론이 있을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불만 없이 기꺼이 그 올라간 비용을 지불할 그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ay no to LNG와 같은 이런 시위에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시민 도적단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세금, 보조금, 이거 도적질하는 범죄단체 아닌가? 범죄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위하러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시위도 Say no to LNG 하는 저런 시위에도 돈 받고 동원된 거 아닌지 의심부터 든다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천재, 충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적 시민단체 때려잡아서 보조금 횡령, 보조금 사기 이거 모조리 처단하겠다. 훔쳐간 돈 모조리 환수하겠다. 이러고 나서니까 정말 속이 아주 후련하고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응원의 박수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손바닥 아픕니다. 예, 윤석열 최고입니다. 저런 그 시위, 주장, 이거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그 과학적 사실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그게 그 선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LNG 관련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최근 기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보시면은 만 에너지 솔루션하고 한국의 STX 엔진이 공동 개발했다는데 아마 STX 엔진이 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신형 엔진인데 사진 보시죠. 예. 저게 메탄 슬립을 85%까지 저감시키고 미래 연료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메탄올 이중 추진할 수 있다. 뭐 그런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LNG하고 메탄올 이중 추진 그 선박을 만든다. 저게 주로 컨테이너선하고 LNGC, LNG 운반선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 엔진 갖고 와서 거기에 맞는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저장 시스템 이런 거 설계해서 배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저런 일들은 엔진 회사의 몫이 된다. 뭐 이런 의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밌는 뉴스가 이것도 뭐 나온 지 좀 됐지만은 로이드 성급하고 크누센 선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LNGC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요거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드는 건 현대중공업이 만드니까 만들 때 그때 원재료 구입에서부터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누적적으로 다 산수를 하고요. 데이터 다 이제 빅데이터죠. 만들고요. 크누센은 그 선박을 인도받아서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누적적으로 산수를 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빅데이터 구축하겠다. LNGC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로이드 성급은 이 과정을 전부 인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LNGC 선박의 전체 수명기간 동안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 요거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책 수립하고 경제성도 평가하자. 그 기초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논리를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저와 관련해서 이미 한 곳이 있습니다. 저런 걸 벌써 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영상으로 이미 이전에 소개한 게 있습니다. 영국 대학에서 기존의 LNGC 선박이 미국에서 가득 싣고 유럽 와서 하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 동안 왕복한 그 동안에 메탄 슬립과 CO2 배출을 실제 측정했다 이겁니다. 모델이 다 측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걸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메탄도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CH4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소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석탄하고 비교할 때 같은 에너지를 얻을 때 배출량이 대략 절반이고요.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 유해물질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연가스가 청정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워싱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탄과 기름을 메탄으로 전환하면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에너지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생활 수준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 없으면 생활이 없습니다. 현대 문명 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석탄 같으면 절반 이상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염물질, 유해물질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 에너지 전환 요구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석탄 발전 제로 정책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영상도 지금 제가 올려뒀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에너지 전체 순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하는 이런 이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아마 그런 겁니다. 메탄 슬립과 관련해서는 CH4하고 CO2 요 양자의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둘 다 온실 효과 초래하는 그런 온실 가스인데 메탄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대략 25배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명, 즉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보면은 CO2는 한 100년 이상, 2, 30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탄은 길어야 10년이라는 겁니다. CO2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저 메탄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대기 중에 메탄은요. 대기 중에는 일산화질소도 있고 수산화질소, 뭐 오존 이런 여러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먼저 반응을 해서 다른 화합물로 변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결국 산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이 산화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결국 이산화탄소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로서의 수명, 이산화탄소가 뭐 100년 이상 가니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는 메탄 1톤이 전부 산화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몇 톤이 생기는가? 요게 중요할 텐데, 요거 제가 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예, 그래서 숫자 놀이를 하려면은 전제가 되는 인과관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화학 방정식입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저 식의 의미는 이겁니다. 메탄 1, 저기 지금 몰이라는 걸 사용하니까 메탄 1몰과 산소 2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그래서 좌편이 원인이 되고 우편이 결과가 되는 이런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메탄 1톤이 이제 여기서 산수를 하면은 메탄 1톤이 전부 산화되면은 이산화탄소 2.75톤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메탄 슬립은 조금 전 신형 엔진 개발 이런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일단 예방을 하고요. 그래도 메탄 슬립이 이제 소규모로 발생을 해서 메탄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은 어떤 것은 다른 물질로 변하고요. 결국은 10년 이내 모조리 이산화탄소로 변하는데 메탄 1톤당 이산화탄소 최대 2.75톤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이산화탄소 문제로 돌아간다.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이산화탄소 본질이 뭐냐?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는 물론이고요. 해수에도 적절한 수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 없으면 육지와 바다의 광합성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포도당을 얻을 수 없고요. 그러면 육상이건 바다건 이 지구 전체의 생명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게 지금 수백 년간 계속 누적만 되니까 지구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게 지금 기후 재앙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너무 적어도 못 살고 너무 많아도 못 사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도 좀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이산화탄소는 절대로 오염물질 아닙니다. 저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탄소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 없이도 못 살고 질소 없어도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미세먼지도 아닙니다. 유독물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없으면 식물이 못 살고요. 그래서 동물도 생존 불가이기 때문에 지구 생명 유지하는 필수 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순환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소가 됩니다. 이게 물에 녹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겠죠. 그러면 오랜 시간 땅 속에 들어가면 그게 오랜 시간 아주 복잡한 지구화학적 작용을 거치면은 석회암으로 변해서 땅 속에 영구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석회암을 인간이 캐내지 않는 한 말이죠. 이제 여기서 CCS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는 이산화탄소 싹 포집을 해서 파묻어 버리자 이겁니다. 어디다 파묻느냐? 특히 오일이나 메탄 캐내고 비어있는 그런 해저에다가 파묻자 이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빗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강을 거쳐서 바닷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기체가 있으면은 그 기체의 압력이 생깁니다. 압력.
CO2로 인한 압력, CO2의 분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수면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로 기울기를 해서 힘기울기 해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더 많으면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 버리고요. 바닷물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바다 속에는 녹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녹조류는 해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조류가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육상에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 포집하고요. 바다에서는 녹조류가 이산화탄소 포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대기 중으로 이게 또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지구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심해에 이게 저장될 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천적으로 대기와 해수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다 적다 기준이 얼마인가 이게 실천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이게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칙으로 보면은 이걸 기후과학자한테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대체로 280ppm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다 통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는 한 415ppm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 4만 ppm 정도 되는 게 어떤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기 농도를 280ppm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 300ppm 배도 허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도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한 140배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우리 투자의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하는 게 다이렉트 에어 캡처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투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도 이전에 영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서 직접 포집하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 요 기술보다는 바다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칭 다이렉트 씨 캡처 기술이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도가 140배가량 되니까요. 그래서 바다는 강력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 간에는 이산화탄소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류의 광합성 원료가 된다. 이런 관계입니다. 녹조류가 뭡니까? 김, 미역, 다시마, 파래 전부 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저는 비건이즘이기 때문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을 보면 이전에 한번 봤는데요. 비타민 B12가 너무나 풍부합니다. 다른 무기질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양 덩어리입니다. 김은. 끝내줍니다. 김. 그래서 저런 것이 전부 그러니까 김,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게 다 녹조류라는 겁니다. 저게 해수 속의 이산화탄소 흡수, 즉 포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햇빛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광합성 한다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이거를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는 거죠.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포도당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갖고 또 지방과 단백질을 플랑크톤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또 동물성 플랑크톤의 자기의 지방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씨가 또 만들고요. 어류가 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서 포도당이 바닷속 모든 생명체에게 공급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다에서는 녹조류, 육상에서는 녹색 식물이 광합성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생기고 포도당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신체 내에 일정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CHON. CHON을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촌놈들이 결합한 게 예? 포도당, 지방, 단백질이다 이런 거죠. 예. 죽으면 썩어가는 과정에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다 돌아갑니다. CHON 이 전부 다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예. 예. Genesis chapter 3 verses 19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이제 저 동식물 사체가 썩어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CO2가 다 대기 중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썩기 전에 가령 거대한 산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파묻어버리면은 썩을 그 시간도 없이 그냥 파묻어버리면은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변성된다.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영구히 저장되는 그런 경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완전히 천재적 주장 아닙니까? 예, 예. 정말 대단한 주장입니다. 예, 이런 천재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나게 놀자라는 겁니다. 배출 원천을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 연료 사용하고요. 산림 파괴 같은 이런 인간 활동으로 자꾸 대규모로 대기 중에 누적되어 나가는데 메탄의 주요 배출원은 가축 사육 또는 폐기물 처리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 물론 산업 활동의 공정에서도 메탄 그 자체가 배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 배출원 탑 10을 보면은 간단히 결론만 보면은 영광의 1등은 LNG가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가축 사육입니다. 가축 사육. 가축의 방귀나 트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의 섭지나 늪지 등에서 생분해 과정이 일어날 때 메탄이 대규모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메탄 배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공장이나 농작물 재배나 석회석 분해 과정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천연가스 사용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메탄 슬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태우는데 그게 100%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일부 불완전 연소돼서 천연가스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거. 이거 메탄 슬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가축 사육, 요걸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한번 다루었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축 사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육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축 숫자를 보면은 2008년에 지구상이 600억 마리였다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1200억 마리로 급증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보고가 있고요. 지구는 지금 점점 더 물이 부족해지는, 여기 우리 마실 물입니다. 지구 전체의 물은 일정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실 물, 깨끗한 물, 이게 지금 좀 부족해지는데 쌀 1kg 생산에 물 3톤이 필요한데 소고기 1kg 생산에는 물 15.5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계 곡물의 3분의 1이 축산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 예? 짐승들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세계 곡물의 3분의 1.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식량을 빼앗아서 소한테 먹인다는 겁니다.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기 먹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을 잡아 먹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고기 한 점, 소고기 한 점 씹는 동안에 예?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고기 1kg 생산에 곡류 25kg가 소비된다는데 이것은 한국인 한 사람의 4개월 식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의 18%나 되고 메탄 배출량의 37%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구를 파괴하는 3C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캐틀, 1번이 캐틀, 2번이 카, 3번이 체인소라는 겁니다. 캐틀, 소입니다. 소. 카는 그냥 승용차고요. 3번 체인소, 산림 벌채용 전기톱 체인소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위하는 그 사진에서 say no to LNG 이렇게 시위할 게 아니라 say no to meat. 예? 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시위하는 게 메탄 그 배출 방지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대기 중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는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우선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공기 중에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배출하는 만큼 포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포집한 것 파묻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직접 줄이는 방법, 그게 바로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술인데, 근데 이 기술보다 일단 더 좋은 게 식물의 광합성 이용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식물보다 더 훌륭한 탄소 포집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만든 단위 한번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10톤 per hay. 무슨 뜻입니까? 산림 1헥타르가 해마다 포집하는 이산화탄소가 10톤이라는 겁니다. 이 10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발표한 어떤 그 숫자를 갖고 제가 말한 것이고요. 다른 데를 보면은 뭐 20톤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데 저는 10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주목되고 있는 저 DAC 기술, 다이렉트 에어 캡처, 공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당겨서 포집해버리자. 이 기계의 효율은 저는 산림보다 훨씬 더 열등할 것으로 직관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걸 지금 숫자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DAC 저 효율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발표했을 텐데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녹조류는 산림의 대략 2배 정도 해수속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대략 71%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에서 녹조류가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육상에서 녹색 식물이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대략 한 5배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바닷속 이산화탄소 포집하려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향후에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고 하니 무인 자율 운전하는 작동하는 무인 자율 작동하는 다 뭐 인공지능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부유식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 플랜트를 해상에 설치를 해라 이겁니다. 여러 군데 지구 곳곳에 설치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플랜트를 작동을 하는 에너지는 뭘로 얻느냐? 거기다가 풍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설치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린 에너지로 부유식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 플랜트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무인 자율 운항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LCO2C가 정기적으로 거기를 가서 전부 로봇이 하는 겁니다. 무인 액화 이산화탄소를 다 수거를 해와서 그 다음에 파묻는 플랜트가 FCSU 아닙니까? 저장했다가 파묻는 설비 FCSU 그걸로 다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파묻어 버리는 거죠. 사람 없이 전부 로봇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이용하실 때 신나게 놀자를 이렇게 인용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다 이렇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바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DAC보다도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DAC 스타트업에는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DSC 스타트업에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각 배출원별로 달리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의 고기를 덜 먹으면 기후 위기 극복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건식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별도로 이 장려금을 듬뿍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매우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한번, 그러나 결국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공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 필수입니다. 일정한 생활 수준 유지하려면 에너지 사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줄이면은 경제가 후퇴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경제가 셧다운 돼 버렸으니까 그때는 에너지 사용 줄었으니까 CO2 배출이 확 줄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지금 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석 연료 급격히 줄여버리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대폭등하게 되고요. 에너지 쟁탈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것처럼 에너지 빈곤층에서는 에너지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굶어서. 네.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할지 예측 불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숫자 줄이는 것이 에너지 사용 줄이게 되고요.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이거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80억 인구라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온실가스 문제는 한 방에 바로 해결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나중에는 다 죽을래, 절반 살릴래, 이런 문제로 변형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하다 안 되면은, 다 죽는 선택보다는 절반은 살리자는 선택을 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결국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 이거 해결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성 올리는 거, 이런 것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1인당 GDP를 산수를 하듯이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 1인당 탄소 배출량, 요거를 국가별로 그려봤습니다. 21년 기준인데 단위는 MGOE입니다. MGOE. 메가그램 오브 오일 이퀴버런트입니다. 오일 100만 그램 상당량, 이런 뜻입니다. 원래 킬로그램 오브 오일 이퀴버런트, 오일 1000g당 상당량, 요걸 널리 사용하는데 에너지 양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표준 단위인데,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의 에너지를 기름에 해당하는 양으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100만 단위로 그렸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 1인당 탄소 배출량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